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GL 리서치 박장윤 대표도 시간 저희와 함께 써주실 겁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강하게 오후장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거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새해까지 같이 걸쳐 있거든요. 더 넓게 볼 수 있는 전략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 확장과 가장 연결고리 깊은 키워드 AI, 그중에서도 반도체일 겁니다. SK 하이닉스 오늘부터 투자 경고 해제, 그리고 100위권 안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서 수급에 대한 우려를 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자, 날개 어디까지 달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장윤 대표님 첫 번째 질문 SK 하이닉스 잡고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에 투자 경고 해제라고 저희가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전반적인 트리거 자체가 SK 하이닉스로부터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건지 이 뉴스의 영향력 오후 넘어서 갈 수 있을까요? 단기 점프력 어디까지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서는 최소한 지금 현 시점에서 PBR 3배만 가더라도 75만 원, 그리고 3.5배 이상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대략 90만 원 이상까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투자 경고 해제가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작용한 부분이 맞고 그동안에 꼬여있는 수급 자체가 좀 풀려나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죠. 사실 투자 경고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용 비중을 높일 수 없다는 부분이 좀 하나의 약점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투자 경고 주의나 위험 경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 상당 부분 걸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제가 되었고 제도 개편을 통해서 향후에 이에 잇따른 불확실성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강세 흐름이 사실 어제 오늘 나타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2주 전부터 최소한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AI 트렌드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서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내년도 이제 이런 디램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 자체를 추가적으로 더 옆으로 위로 올려놓았죠. 그러면서 목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상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디램 가격 상승률을 기존 43%에서 80%까지 높였고요. 아픈 손가락이었던 낸드 가격 또한 50%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디램의 이제 피크아웃 업황의 이런 그 고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란 자체도 기존 27년에서 28년 이후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추가적인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른 EPS 추정치 상향 자체가 그대로 가격이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SK하이닉스 75만 원과 90만 원 말씀드린 이유는 심플합니다. 마이크론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SK하이닉스 ROE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 숫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 ROE가 무려 50%가 넘어가더라고요. 와우. ROE 50%란 얘기는 내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일 순이익이 그동안의 창사 이래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그러니까 자본 총액 안에 잉여금으로 쌓여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절반만큼 이상을 내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BPS 대략 한 3.6배, 그러니까 PBR 3.6배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HBM4 내년도 공급 기대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실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지금 예상이 추정이 되는 BPS는 SK하이닉스가 대략 한 25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3배만 하더라도 75만 원, 3.5배 하게 되면 지금 90만 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3.6배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최소한 한 100만 원까지는 좀 올라가 줘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사실 호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올랐고 우리 투톱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단기간에도 SK하이닉스 중심으로는 앞자리도 바뀔 만큼 그 에너지 충분하다라는 점 이야기 대표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시 한번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급이 오후 시간 다시 붙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이런 랠리, 브레이크 없이 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짝에서 반도체 기대감도 있었지만 배당 나길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우려는 반도체 한정은 전혀 마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고 봐도 무관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 그동안 한 이맘때쯤 되면 이제 배당 나길에 대해서 네. 우려감이 참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반도체주가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고 워낙에 이 반도체주로의 관심과 그리고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배당 나길보다도 이제 반도체주가 어떤 방향을 흘러갈 것인지 내년도에는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좀 내놓을 것이 이 부분에 더욱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나길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현재 줄어드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들이 사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내놔주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보게 된다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겠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고 워낙 수급 자체가 반도체주 쪽으로 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배당 나길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내년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에는 한 2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과 그리고 1월 2일 이렇게 2거래일 정도가 좀 남은 상황인데 이 워낙 이제 거래일 수가 적다 보니까는 좀 분위기가 횡해지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더욱더 쏠림 현상이 좀 뒤처질 가능성 그리고 이벤트에 또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남은 올해 이제 배당 나게 된 우려감보다도 내년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좀 넓혀서 보면은요. 오늘 장중에 나타난 소부장단에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아졌고요. 본부장님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가운데 에이직 쪽에서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크셨을 것 같은데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LT 테크놀로지 역시 장 초반에 비해서 탄력은 많이 약화됐거든요. 에이직에 대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돼요? 오후에 들어가면 좀 변동성이 많이 커져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반도체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반도체 특독과 달리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 워낙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덩치가 작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가볍다 보니까는 장중에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그리고 개별적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여진다라기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종목들 오르다가도 이 빠르게 또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조금 소부장주에 대해서 좀 추세적인 흐름을 가지고 귀에 끌고 가신 전략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굳건하게 유지를 해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신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 섹터별로 지금 세분화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에이직이라든지 이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순환매 흐름이 워낙 빨리 돌아가고 있고 또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워낙 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분위기를 좀 잘 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별에 대한 성향들 그리고 이제 소부장단이냐 아니면 반도체 특독단이냐 이런 성향을 워낙에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체적인 반도체주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성향 먼저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환매 관점 궁금하실 텐데 그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순환매가 아니라 AI 안에서의 순환매 관점으로 시선을 조금 넓혀보면 어떨까요? 박창현 대표님, 오늘 장 초반 10시부터 시동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장중 고점 부근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관련된 기관의 매수 열기가 강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AI의 수급 확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카카오 오늘 GPU 확보 관련한 뉴스가 있긴 한데 이걸 트리거로 보면 될지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인터넷 플랫폼 지금부터 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사실 AI 쪽 가지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국산 AI로서 이런 가치가 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오히려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AI 흐름에서 완전히 좀 동떨어진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 뉴스 플로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서 AI 순환매우 확장이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힘이 겹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같은 경우가 기존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서버단에 보이지 않는 이런 소프트웨어 단에 있는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쪽에서 최근에 피지컬 AI 쪽으로 확산이 되는 가운데 로봇 이쪽으로 지금 큰 폭으로 확장이 되었고 최근에 AI 전력원을 찾는 가운데서 우주에서 찾아야 된다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우주 항공까지도 최근에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하드웨어 단의 확산까지가 최근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였었고요. 여기서 더해가지고 다시 한번 AI 플랫폼 쪽으로 넘어간다? 전 이거는 좀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까지만? 네, 우주 항공까지만. 그러니까 피지컬 AI, 세스, 그러니까 1월 6일부터 9일까지죠. 이에 따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로봇, 우주 항공, 자율주행까지 AI 확산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올라오고 전력 설비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성이 증명이 되어 있는 AI 단까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카카오 상승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 눈길을 주자라는 의견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면서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까지 키워드 잡고 이야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가 방산, 가로 열고 우주항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까지 오늘 동반해서 움직여서요.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방산, 우주항공 한다면 스페이스X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스페이스X와 직접 연결고리가 있는 쪽은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반면에 오늘 대형주 방산 성격의 종목들이 워낙 강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필두로 흐름이 나타나서요.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구간의 9.7%, 시총 상위주 대형주입니다. 9%대 강세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투경 해제 이 이슈로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방산의 주목도를 높일 만한 여러 가지 재료, 포인트로 보시는 것 있다면 오늘 하루 이상으로 본다면 이야기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단순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자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제 투경 해제 이 소식이 좀 주가를 좀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소식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달 착륙성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 수조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도 좀 합쳐지면서 더욱더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기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조 소식이 좀 중요한 게 뭐 규모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더 큰 이 우주항공 사업 쪽으로 좀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좀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뭐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쪽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성향인데 특히나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수주 소식까지도 더해준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이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 수주를 통해서 우주항공 쪽으로 더 크게 사업을 뻗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과 기대감들이 함께 뭉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물론 이제 투경 해제 소식 이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이번에 수주 소식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어떤 좀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형성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현재 지금 10% 가까이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제가 다만 아쉬운 점은 좀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매물대 아직은 갇혀 있다는 점이죠. 지금 매물대를 좀 더 강하게 돌파를 해내준다면은 좋았을 텐데 현재 이제 95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 일단은 95만 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해서 100만 원 선까지는 좀 최소 100만 원 선까지 도달해야 어느 정도 방향 잡힐 것 같은데 현재로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대 돌파하는 모습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접근하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스페이스의 경우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당장의 긍정적인 소식보다도 앞으로 더 큰 사업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중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매물대 벽을 뚫어내는지가 기술적으로는 중요하다 언급 좀 해주셨습니다. 우주항공발 모멘텀도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좀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오늘 앞서 김진겸 본부장님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투경 해제 플러스 우주항공 수주 이야기가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주항공 쪽에서의 종목군들 좀 변동성이 있고요. 굳이 좀 분류를 해본다면 방산 성격이 진한 대형주가 강합니다. 에랄드 넥스원도 지금 7%까지 움직임이 나오고요. 단순 우주항공이 아니라 대형 방산주에 수급 몰리는 이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와 연결고리를 잡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부분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대만 포위 공격 다시 한번 이에 따른 훈련을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아예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수주 모멘텀이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오늘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부 단독이긴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달인장 로켓이죠. 천무 수출 모멘텀 자체를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다는 거. 이 계약 금액만 하더라도 5조 8천억 폴란드형 3차 수출 이 부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 폴란드 2차 수출 이후에 수주 모멘텀이 올 하반기에 공백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PR이 30배 넘게까지 올라가 있다가 최근에는 PR이 20배 언더까지 빠져버렸어요. 그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 플러스 그동안에 주춤했었던 한 5개월 이상 주춤했었던 수주 모멘텀이 다시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폴란드 3차 천무 계약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가장 살 수 있는 종목은 투탑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현대 로템. 참고로 26년 EPS 추정치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8.8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18.5배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항공우주 29배 넘어가는 밸류에이션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단에 저희가 방산 기업, 미국 쪽 방산 기업을 중국이 제재했다라는 이슈도 봤거든요. 이 이슈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도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방산 제재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일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 이로 인해서 오늘 갑자기 한 7% 이상 급등을 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수주 모멘텀이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측면과 그리고 또 오늘도 보시면 기존의 주도 섹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오늘 다시 한번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까지 방산 4사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HBM을 비롯한 스피어 등 한빛나노 그 발사 실패 이후에 나타났었던 실망감 이후에 나타나게 될 다시 한번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기대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우주 항공과 방산 모두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숫자 플러스 모멘텀으로 움직인다. 강력한 드라이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좀 방산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특이한 점은 이런 방산 쪽에서의 강세에도 재건 쪽, 건설 기계까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한쪽이 오르면 통상 다른 쪽은 빠지는 패턴이 최근에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겸 본부장님,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필두로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이 됩니다. 종전 기대감 높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방산과 함께 재건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인프라코어 거래 정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수급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것까지 포인트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건 관련 주들이 지금 들썩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로 오늘 재건주들의 좀 투자 심리를 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SG라든지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마찬가지 주 재건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재건 관련주의 경우 어떤 개별적 모멘텀보다도 오히려 좀 더 글로벌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장의 경우는 이제 우크라 총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 종결을 위해서 평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좀 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 관련주 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장 물론 관련주들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가격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가 올랐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 기대감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의 경우는 이제 거래 수가 얼마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좀 작용해가지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대응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HD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이제의 경우는 이제 좀 거래가 정지가 된다는 영향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로 해서 오히려 HD 현대 건설 기계의 경우는 좀 더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별적 모멘텀과 전체적인 섹터의 분위기까지 점검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모멘텀 찾아가 보도록 하죠. 로봇 이야기 해볼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CES에 대한 기대감 좀 큽니다. 거래일 순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포함한 4거래일 정도 거래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키워드가 피지컬 AI 그리고 에이전트 AI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형 AI에서 키워드가 넘어간 구간에서 올해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도 될까요? 로봇에 대한 탄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항전기 모멘텀으로 묶인 이후에 또 상한가, 라운테크 상한가, 휴림 로봇 풀리긴 했지만 강합니다. 오후에 한 번 더 불을 뿜고 움직이는 로봇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박창현 대표님, LG전자 가사 로봇 나온다, 실문 로봇 나온다. 결국은 피지컬 AI가 이번에 전면에 섰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 해의 CES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면서 전략적인 고민을 이 4거래일 동안 하는 게 최선일까요? 로봇 같은 경우에 단순히 하나의 테마로서 보기보다는 하나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AI 확장이 피지컬 AI 쪽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올해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놓고 보면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가 상승률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줬죠. 이러한 흐름이 하루아침에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CS2016에서도 지금 5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이 바로 피지컬 AI였거든요. 이러한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에 따른 주도력을 쥐고 있는 쪽이 저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이번에 공감형 이런 가전 그리고 세계 최초로 6K가 적용된 게이밍 모니터 이런 부분 출시한다고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로봇 쪽으로 국한되어서 본다면 저는 그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다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현대 무벡스를 비롯해서 현대 오토에버, 현대 위아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2선, 3선에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들 안에서도 보면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이제 로봇용 부품을 공급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액추에이터를 우리가 신규로 납품을 할 거야 하면서 인베스트 데이를 열었던 기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SL도 그렇고요. HL 만도도 그렇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신규 로봇으로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물론 삼성전자도 좋고 LG전자도 좋지만 로봇으로 묶기에는 차라리 우리가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순환매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ES 이후에도 추세상 이어갈 수 있는 단순 테마는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하나서 잡고 김진경 본부장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앞서 상한가 진입한 종목 그리고 뒤에 상한가 진입했다 풀렸던 휴림 로봇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휴림 로봇의 재진입 이게 관건일까요? 종합 로봇 기업 전환 본격화 계획을 밝혔다라는 게 아무래도 트리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휴림 로봇과 같이 수익성을 증명하기 시작한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공략 가능할까요? 8,000원 넘어서 다시 시동 걸기 시작했습니다. 초입이라면 어떠한 대응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뭐 휴림 로봇의 경우 현재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네.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추세적인 흐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해 보게 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추세적인 흐름,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을 그려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 로봇주의 경우 이제 그동안의 상황들을 파악하게 된다면은 워낙에 순환매 흐름이 좀 빠르게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자 휴림 로봇이 좀 강세 이어가고 있지만은 또다시 다른 로봇주들로 수급 이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제 휴림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성 열어두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면 좀 비중을 좀 적게 담으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여타 다른 로봇주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더 오른 로봇주들이 또다시 수급 이동이 된다면은 그 부분으로서의 또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봇주를 좀 담으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적게 담으시고 단기적인 관점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사실 종목 하나하나 어떤 개별적 이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좀 수급 이동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순환매 흐름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봇주의 경우 우리가 한 종목만 좀 길게 끌고 가신 전략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순환매 트레이딩 관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로봇 쪽 강하네요. 이쪽 세 번째 키워드로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오후장 넘어가면서 한 번 더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전력 쪽 이야기를 할 건데 원자재, 특히 금속 선물 가격에 연동된 쪽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돈 가격에 연동해서 조금 더 바라봐도 될까요? 현재 구간에서 대한전선이 다시 한번 VI가 걸리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두 자릿대 상승폭까지 장중에 포착이 된 모습인데요. 자, 가온전선도 오늘장 강합니다. 전선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창윤 대표님, 사실 전선주 최근에 조용했다가 오늘 변압기 쪽도 사실은 움직입니다. 반도체와 같이 사이클상 필연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논리로 오늘 전선주 중심의 강세를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구리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전선이 부각을 받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뭐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둘 다예요. 지금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불 넘어가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닥터쿠퍼라고 얘기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026년에 다시 한번 제2의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도 신압으로 지금 키로당 100위안 자체를 넘어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더라고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대략 한 70위안 밑에서 보았었던 것 같은데, 즉 최근에 이런 탄산 리튬 가격도 지금 3개월 사이에 5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구리 가격 또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유동성 랠리에 기반한 이런 상승과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 급등 자체가 같이 한번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구리 관련주로서 대창, 이구산업, 풍산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테마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내년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구리 쪽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선 쪽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쪽은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 지어 있는 아무래도 전력망 구축 이쪽과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HVDC 이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서부 쪽에 서해안 쪽의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이 내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국내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변압기 쪽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 산일전기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황 개선과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흐름 자체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PR 자체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받은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순히 구리 관련 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창, 이구산업, 풍산 이런 부분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같이 올라오고 있는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같은 이런 변압기 쪽과 그리고 변압기와 전선 같이 하고 있는 일진전기 뭐 이런 주요 종목들까지 오히려 그 변화 이런 흐름 자체를 같이 따라가 보시는 것 자체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 AI를 통해서 확실히 돈을 버는 섹터가 어디냐?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전력 설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쪽은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화가 계속 되는 쪽으로 포커스 맞춰보자라는 팁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LS도 점검을 좀 받아볼까요? 지주사
자회사이긴 한데 이쪽도 뭐 구리 가격 영향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또 하나 본다면 지주사 성격으로 자사주 이 이야기도 받을 수가 있죠. 오늘 워낙 강해서요. 김진경 본부장이 LS의 오늘 강세 배경 어떤 요인이 강하게 반영된다라고 이해하면서 전략 세우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현재 이제 9%대 가까이 네. 좀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주사라고 한다면은 이 자회사가 정말 일을 잘해주고 또 자회사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자회사들이 얼마만큼 이제 성과라든지 또 이제 어떤 전망들 긍정적 전망 내놓느냐 이에 따라서 또 지주사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LS의 경우는 현재 이제 자회사의 움직임이 좀 더욱더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자사주 소가 전망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자회사로 좀 두고 있는 LS 전선이라든지 또 LS IND의 경우가 이 제품 가격 이제 돈 가격 일정 수준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향후 이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LS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소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 3차 상법 개정에 따라서 이 L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이제 12.5% 중 상당 부분이 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S의 경우는 이제 물론 자회사에 따른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겠지만은 이 지주사라는 이유, 지주사라는 어떤 기대감으로도 여러 가지 좀 혼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LS의 경우는 사실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추세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에 따른 매물대를 살짝 돌파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방에서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수급이 뒷따라서 붙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주가에 대한 상승 방향성이 좀 잡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S의 경우 조정 시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시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약바이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 키워드 이걸로 봐도 될까요? JP모건 헬스케어 1월의 대형 이벤트입니다. 제약바이오 질문 바로 좀 이어서 김진경 본부장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헤드라인 달아놨는데 비만 키워드 가진 종목들도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입니다. 관련된 깜짝 발표에 대한 트리거, 그 전조현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워낙 강하게 움직여서 주목할 만한지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를 네.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벤트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때거든요. 대표적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제 CES 그리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워낙에 지금 이슈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어떤 시장 자체가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면은 충분히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를 좀 앞두고 나서 여러 일단 그 제약바이오주와 이제 헬스케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의 경우도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충분히 조정이 나타난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활용하자라는 팁이 제약바이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JP모건에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도 될까요? 사실 시세로 본다면 오늘 삼성 에피스 쪽이 움직여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CDMO를 본다면 삼성바이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탄력적으로 본다면 에피스일까요? 삼성 엘피스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사실 탄력적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 엘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지금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리레이팅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70만 원 선을 재차 넘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사실 이제 인적 분할 초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려감을 좀 자아냈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제 가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에피스 홀딩스에서 ADC 자회사 이런 부분 설립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구체화되는 부분 자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매년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에 따른 발표를 하게 되죠. 6공장 착공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면서 현 시점 이제 가동률 자체가 4공장까지는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공장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램프업 되는지 그리고 6공장 착공에 대한 향후의 로드맵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발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CDMO 쪽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둘 다 좋지만 삼성 에피스 홀딩스 쪽에 저는 손을 좀 더 들어줄게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리스트업 해보고 계속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 박창현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네요.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